안녕하세요. 저는 포르모사 문화관 시즌2의 진행자 안누산입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침대에서 일어나 활동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부쩍 연약해지셨다. 우리를 지켜주던 어머니의 대담한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직접 어머니의 몸을 다가들였다. 처음엔 우리 둘 다 어색하고 불편했다. 어머니는 딸이 목욕을 시켜주다니 민망해서 못하겠다 라고 중얼거리셨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점점 긴장을 풀고 조용히 내 손길에 몸을 맡기셨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도 이렇게 다정하게 조심스럽게 나를 씻겨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노쇠한 어머니는 내 품에 안긴 아기처럼 느껴졌다.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모성애가 가득 차올랐다.台湾대표 에세이 작가 링원유의 에세이 어머니의 머리를 비껴드리기 중 한 대목입니다.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어머니가 땅에 닿을 만큼 길고 검은 머리를 빗는 모습은 링원유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얇고 노란 머리카락을 가진 그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부러워했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청춘을 딸에게 바치고 서서히 늙어갔습니다. 새 까맣던 머리는 흰색으로 변했고 풍성했던 숱도 절반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작아진 과정에서 링원유의 모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딸이 되고 딸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제가 바로 어머니 날이었죠. 따뜻한 봄 햇살 속 카네이션의 그윽한 향기가 가득한 5월 둘째 주 일요일. 링원유는 중문학자, 평론가 등 다양한 신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부드럽고 두터운 에세이는 오늘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글은 세대를 뛰어넘어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어머니 날마다 다시 꺼내 읽히는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링원유는 지난 2023년 5월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이주기를 앞두고 오늘은台湾문단의 영원한 재원 링원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台湾최고 명문台湾대 중국어 학문과에서 린 선생이라 하면 누구나 링원유를 떠올립니다. 그의 작품은 중화 문화의 깊은 뿌리 그리고 에세이가 가진 가장 순수한 본질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살까지 일본인으로 살았는데요. 1933년 상하이의 일본 저계에서 태어나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며 1945년 쇼와 천황의 항복 방송을 듣고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台湾광복 이후 가족과 함께 타이베이로 이주했고 일본인도 중국인도台湾인도 아닌 전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한마디도 못한 채 표기법부터 배웠고 머릿속에서 중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해가며 공부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台湾대에 합격했죠. 그는台湾대에서 고전문학을 깊이 연구하여 단단한 학문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1958년 대학원을 졸업하고台湾대에서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마친 후 1969년 정부의 장학 지원을 받아 일본 유학길에 올라오는데요. 이 선택은 링원유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대학에서 비교 문학을 연구하면서 교토에서의 생활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글쓰기에 매료되어 1971년 첫 에세이집 교토 1년을 출판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그는 이후 50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에세이를 쓰며 삶의 철학을 글에 담아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링원유의 또 다른 대표작을 소개하기에 앞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담은 곡 하나를 함께 들어보시죠.台湾을 대표하는 가수 조우젤룬이 어머니의 이름 예惠美를 따서 만든 앨범에 수록된 맑은 날을 띄워드립니다. 링운유의 작품 중 어머니를 주제로 한 또 하나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바로 1986년 발표된 흰머리와 탯줄인데요. 작가가 별세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과 5 자녀의 탯줄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아이를 이어주는 이 두 물건을 통해 생명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깊은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앞서 언급된 어머니의 머리를 비껴드리기가 노쇠한 어머니를 바라보며 모성애를 느낀 작품이라면 흰머리와 탯줄은 탄생과 이별을 모성애라는 따뜻한 감정으로 풀어낸 글입니다. 이 작품은 링원유가 화장대 서랍 정리를 두려워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후 장녀인 그는 어머니의 옷장에서 발견된 5남매의 탯줄과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작은 상자에 곱게 담아 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비록 이승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어머니와 아이 간의 감정은 상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상자를 볼 때마다 링원유는 마음이 아파 오랫동안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링원유는 점점 어머니를 닮아갔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성격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어머니를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 즉 어머니의 생명을 더 빛나게 하려면 딸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링원유의 작품은 본인처럼 담담하면서도 강인하고 마음 깊숙이 여운을 남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마다 꺼내 읽어도 좋은 글, 한 사람의 삶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학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